박병무와 함께하는 시민경찰 TV. 시민경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58회 시민경찰 TV 방송은 경기도 대안적 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정임권 센터장님과 최보선 선생님을 시민경찰 TV 스튜디오로 초청하여 재난심리회복 지원 서비스, 상담 활동가 등은 어떻게 위촉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우리 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고 이렇게 수고 많이 하셨는데 네. 어떻게 차량만 이렇게 막히진 않으셨나요? 예, 오늘 생각보다 막히지가 않아서 편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센터장님하고 이제 최 선생님하고 또 시민경찰 TV에 이렇게 또 출연을 하셨는데 우리 센터장님이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저 카메라 보시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경찰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뜻깊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좀 많이 좀 해소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제가 또 말씀드릴 내용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센터장님에 대한 그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임권 센터장님은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현재는 대안적 십자사 경기도지사 구호복지팀장 겸해서 현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을 지금 겸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에는 이제 경기도지사 그 남중부 봉사관장님도 또 하시고, 또 이제 자격으로는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인명구조원, 평생교육사 등 그 자격증을 또 소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그 직장을 그러면 대안적 십자사로 이렇게 이제 취업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요? 네. 그럼 이제 몇 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만 23년이 넘었습니다. 아, 만 네, 23년.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라고 이제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그 위탁처는 어딘가요? 저희가 대안적 십자사하고 그 행정안전부가 2016년 2월에 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을 맺어서 대안적 십자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한 7년 정도 저희 대안적 십자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전국에 아마 시도에 17개 정도 이렇게 이제 센터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분들은 거의 다 대안적 십자사 소관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하고 저희가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 각각 50%의 운영비 보조를 받고 있고 각 지자체도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와 지방 보조금 50% 해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상담은 어떤 분야에 또 아니면은 어떤 분들이 주로 내담자들이 되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상담을 해드리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센터 이름을 들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우선 대상자 자체가 재난 경험자라고 하는데요. 재난 경험자는 재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재난 피해자, 그리고 재난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하시는 재난 구호 활동가, 그리고 그러한 재난 현장을 목격하시는 분, 그 재난 목격자라고 하는데, 이런 재난 경험자에 대해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최성인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 건데요. 그 재난 피해자들 이렇게 상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자연재해가 됐든 아니면은 또 이제 그 인위적인 어떤 재난, 또 아니면 대형 교통사고, 이런 분들이 이제 대상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 재난 피해자 상담은 어떤 경로로 이렇게 재난 상담 활동가들한테 이제 이렇게 연계가 되나요? 보통은 저희가 재난 발생 시에 구호 물품이 제공되면 대안적 십자사에서 네. 구호 물품 이제 제공되면은 거기서 같이 제공되는 서비스에 심리 지원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피해자분들한테 네.
이렇게 연결해 드리는군요. 네, 그렇게 물품 통해서 일단 안내를 한번 드리고 저희가 저희 센터 쪽으로 들어와서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저희 센터 쪽으로 직접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연락을 주시기도 해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재난 상담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군요. 그러면은 우리 최 선생님이 또 이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 재난 상담가 이제 활동가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떤 자격이 되신 분들을 이렇게 유촉하고 계시나요? 상담 활동가분들 자격 기준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우선 뭐 상담 심리나 임상 심리학이나 네. 정신 간호학 등을 전공한 교수나 의사부터 네.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나 임상 심리 전문가, 사회복지사, 상담 심리사 등 다양하게 계십니다. 아, 그러면은 이쪽 대상자들이 이제 아까 뭐 이렇게 사회복지학이라든지 심리상담 쪽에 이제 교수분들이라든지 네. 또 의사 선생님들 네. 또 아니면 임상심리 또 아니면 상담심리 쪽에 이렇게 하신 분들이 다양하네요. 자, 그러면은 1년에 이건 뭐 몇 차례 위촉을 하고 있나요? 우리 이제 그 대상자들. 정기적으로는 1월에서 2월쯤에 본사에서 일괄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네. 공고가 저희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통해서 나가고 있어요. 음. 이외에도 각 지사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체적으로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중앙 대한적십자사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지역의 이제 수요를 따라서 아까 지방 뭐 시도별로 네. 또 좀 상이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자체적으로 모집하는 건 상이한 편이고요. 음. 보통은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연초에 네네. 1, 2월 달에 그래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 혹시 재난 상담 활동가로 이제 활동하실 분들은 1, 2월 달에 대한적십자사 내에 있는 그 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 모집 공고 같은 걸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재난 심리회복 지원 서비스가 이제 범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우리 센터장님 한번 예. 해주시면. 일단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서비스는 재난 경험자들이 재난 이전에 일상 생활로 복귀할 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의 다양한 그 욕구에 대해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심리 상담, 교육을 통한 심리적 피해 완화, 치료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등 전체적인 부분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재난심리 회복 지원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정상 회복을 돕는 거지 이 일을 통해서 치료를 저희가 해주는 치료라든지 부분은 어떤 물품을 없죠. 지원해 준다라든지 네. 이렇게 복구를 해준다라든지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전문 그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과 그도 다시 기관을 연계를 통해서 해주고 해야지. 있습니다. 네, 네, 네. 연계만 이제 해주시고 네, 네. 일단은 심리회복 지원에 이제 주안점을 주고 있군요. 네, 네. 심리 회복을 통해서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최 선생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그 이제 코로나19가 지금은 좀 이제 완화가 됐지만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랫동안 진행됐잖아요. 혹시 우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떤 마음 지원을 좀 한 일 있나요? 심리적 지원을? 있었죠. 저희가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도 했고 네. 코로나 때문에 상당 부분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그렇죠. 전화 상담이 많이 늘었어요. 그때를 기점으로. 그리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은 마음 안녕이라고 마음 안녕. 네네. 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이나 개인 상담을 진행했던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참여한 것 같아요. 이제 저기 남양주 쪽에 가가지고 그 지역아동센터에 그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미술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 또 아니면은 또 이제 우리 그 적십자사 쪽에서 그 물품 같은 거 홍보 네, 물품도 준 걸 또 이렇게 이제 지급도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이 있을 때도 우리 이제 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현장에 이제 심리 지원을 하고 있네요.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은 작년 이제 그 10월 29일 날 그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그 이태원 참사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그 경기도에도 혹시 이런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좀 계셨나요?
저희도 꽤 많이 계셨어요. 네. 우선은 사건이 발생이 서울에서 했다 보니까 그렇죠. 서울 지역에. 중점적인 진행은 서울에서 도맡아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서울이다 보니까 경기도에 이제 거주하시는 수도권 분들도 활동. 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 중점으로 진행을 했고요. 전화 상담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으로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꼭 연결이 못 됐더라도 필요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2월에는 전화하면 바로 상담활동가 분들께 연결이 되는 한라인을 아, 운영하고 한라인.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담가 중에서 한라인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등록을 해서 어느 때고 그 재난 현장 그 피해자라든지 또 아니면 목격자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네요. 네, 전화 통해서 바로 진행 가능하도록 운영을 했습니다. 네. 참 다양하게 이렇게 또 이제 우리 재난 상담 회복 지원 센터에서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또 센터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 그 지진이라든지 또 이제 산불 이런 대형 화재가 이제 발생할 때 현장에 이제 진출해서 또 이제 우리 이렇게 상담 활동도 진행하나요? 네, 네. 저희 이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적십자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 대한적십자사는 그 법률상으로 재난관리 책임기관하고 긴급구조 지원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 현장에 가셔서 보시면 저희 항상 적십자가 같이 구호활동에 참여하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그렇죠. 거고요. 저희 구호팀이 같이 움직일 때 대형 재난일 경우 재난심리회복센터도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민대 비서가 꾸려지고 그 재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오시면은 저희 이제 담당하시는 우리 최보선 선생님 전담 직원분하고 상담 활동가 분들이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이게 길어질 경우에는 상담 활동가 분들도 교대로 이렇게 현장을 지원하시면서 상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재난 상담 활동가들이 어떤 비상설로 이렇게 이제 네, 움직이고 있지만은 네, 네. 필요할 때는 이렇게 현장에 직접 캠프를 꾸려서 네, 거기서 네, 이제 진행을 네, 이제 네, 하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다행히 이제 큰 재난은 없었는데 작년에는 많았죠. 네, 작년에는 있었죠. 그러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강원도 산불하고 네, 그렇죠. 예,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가 음. 발생했을 때 이제 저희는 심리회복 지원 버스라는 게 있거든요. 아, 버스로 이렇게 네. 이동 버스로 네, 이제 네, 심리 네. 회복을 또. 이제 저희는 그 해당 센터에서 요청을 하면 그 버스를 지원을 해드리고 네. 대전 한국타이어 화재 공장 같은 경우는 대전에 있는 심리회복 지원센터 상담 활동가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상담을 진행을 해주시고 강원도 산불 같은 경우는 강원도 센터에서 상담 활동가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진행해 네.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각 그 시도 지역별로 어떤 재난이 발생할 때 어떤 유기적인 어떤 그런 네, 네. 관계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지원을 하고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최 선생님께 여쭤보겠는데 그 재난 피해자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트라우마로 이제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분들도 상담이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네, 지원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재난 피해 관련해서 트라우마가 굉장히 밀접한 그렇죠. 문제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재난 규모에 따라서도 트라우마를 호소하시는 정도가 차이가 많기도 네, 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재난 상황이나 그분이 호소하시는 문제에 따라서 회기가 진행되는 게 다르게 진행이 되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예를 들어서 발생이 작년에 발생됐다 하더라도 네.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트라우마가 이제 깊은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담이 진행 가능한 거네요. 네, 아무래도 재난 직후에는 오히려 조금 이런 행정이나 물질적인 걸 수습하느라 그런 걸 자각을 많이 그렇죠. 못하죠. 어떤 자기 심리적으로 그 어려움을 참 느낄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복구를 한다라든지 또 아니면 자기가 또 다시 그 삶의 어떤 터전 같은 걸 또 이렇게 복구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을 돌볼 시간이 없는데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이런 게 또 이제 발견이 되겠네요. 자기 어렵다는 걸. 그러면은 그렇게 장기적인 어떤 트라우마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상담 지원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아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이 개인이 또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개인이 신청하시는 경우도 조금 최근에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재난심리 그 회복지원센터 네. 이 전화번호를 저희들한테 이제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뒤에 자막으로 하나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게 1670-9512가 맞나요? 네, 대표번호고요. 전국 대표번호. 네, 이 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가까운 지사로 연결. 지사로 또 연결이 되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혹시 그 재난 피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표 전화 1670-9512로 전화를 주시면은 각 자기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지사로 이제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재난상담센터를 운영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네. 센터장님은. 혹시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좀 애로사항, 어려움 같은 건 없으신가요? 네, 저희 이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이제 주 대상이 되신 분들이 재난 피해자 분들이신데 네. 아직 그 재난 피해자 분들께서 이렇게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잘 모르고 계세요.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난 현장에 저희 대한적 십자사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 저희랑 연계가 되시는 분들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홍보가 안 돼서 저희 센터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부분들 좀 어떻게 풀까 좀 고민을 하는데 이게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에 너무 민감하다 그렇죠.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경기도나 아니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그러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같은 경우는 일단 구조구급 파트에서 가장 먼저 재난 이재민과 접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뭐 협약을 맺든지 해서 좀 재난 피해자분들께 최대한 좀 많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재난 상담가를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정말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집을 잃어버렸다라든지 그리고 거의 뭐 대부분 그 주거지가 이제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주거 지원에 대한 그런 걸 또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심리적 지원은 좀 뒤로 하고 내 마음 아픈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뭐라고 할까 일괄적으로 함께 어떤 각 기능별로 이게 원스톱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구호 물품 전달하는 거, 또 아니면 심리 지원하는 거, 또 아니면은 시도별로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그런 화재 어떤 피해자들한테 좀 지원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된다면은 굉장히 그 피해자들이 회복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또 코로나19 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혹시 혹석이라든지 또 이제 겨울에 추운 또 혹한기에 그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심리 지원 서비스도 우리 재난상담센터에서 지원합니다. 저희가 매년 여름, 겨울, 혹한기, 혹서기 대비해서 취약계층 분들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그런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우신 점은 없는지 코로나 문제 관련해서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지금 재난상담센터에서 굉장히 지금 다양한 쪽의 대상자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계시는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센터장님은 아까 25년 정도, 23년 정도 네네.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대한적 십자사 어떻게 보면 거의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네, 하시는 네, 네. 거잖아요. 해오면서 혹시 보람 있었던 일이라든지 혹시 힘들었던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한번.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하면은 세월호 세월호. 참사죠. 네. 그 현장에 가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현장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구호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 그때 제가 그 경기도 전체 구호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아서 그러니까 물품이라든지 이제 그 피해자들한테 지원하는 것들. 저희가 이제 단원고에서부터 임시 분향소, 합동 분향소까지 그것까지 다 공식적으로는
한 80일 정도를 대한적 십자사 경기도지사 경기 도내에 있는 전체 봉사원님들과 함께 세월호 대 참사 정말 유가족들 어려운 지원을 그런 했고 일을 하셨네요. 그 이후에는 이제 1월 말까지 안산 지역에서 다시 연장해서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좀 많이 암담한 상황이었고 그 현장에서 굉장히 또 가슴 아픈 네. 그런 그래서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거하고 조금 연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고를 당한 희생자 유가족분들도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분들은 정부 차원에서 이런 심리 상담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안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안산에 계시는 우리 봉사원님들이 주가 돼서 그 현장 구호 지원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심리적인 충격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런 게 현장에 참여하신 봉사자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안산 지역에 있는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 있는 봉사원님들을 대상으로 심리 PSS 관련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장에 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뿐만 아니고 그 현장에 어떤 구조 업무를 하러 간 분들이라든지 지금 대한적 십자사가 또 이제 또 현장에 간다라든지 또 심리 상담 하시는 분들이 또 들어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스스로도 또 이제 너무나 이제 힘들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저도 봤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진행하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최 선생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민경찰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이렇게 이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존재하는 거는 재난 피해자분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혹시 이런 재난 피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은 저희한테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정인권 센터장님과 우리 최보선 선생님을 모시고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대담 프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